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동굴입니다. 와. 여기는 스페인의 영혼이라 불리우는 안달루시아. 론다의 누에보 다리는 오늘도 장엄한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안달루시아의 겨울은 하몽의 계절입니다. 하몽의 모든 과정과 깊은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죠. 네르하의 동굴에서 대자연이 만든 태고의 시간을 지나 경이로운 왕의 오솔길에서 멈추는 겨울의 안달루시아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10년) 전 태양과 열정에 반해 스페인으로 왔습니다. 안달루시아는 제가 상상했던 스페인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죠. 그 안달루시아를 만나러 해밍웨이와 릴케가 사랑했던 도시 론다로 갑니다. 1년 내내 강렬한 태양과 파란 하늘을 만날 수 있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의 꽃이라고 불리는 론다와의 만남은 압도적인 협곡에서 시작됩니다. 네, 지금 저는 현재 그 유명한 스페인 남부의 론다라는 곳에 왔고, 그 론다의 유명한 누에보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120m 협곡에 솟은 누에보 다리는 웅장함과 역사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42년이라는 긴 시간 공들여 지어진 이 다리는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옛 도심과 새로운 도심을 골목과 다리가 연결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통로를 걷습니다. 론다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이 론다를 연결하는 다리는 총 3가지의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가장 옛날 다리가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고요. 3개의 다리 중 가장 먼저 놓인 로마 다리는 론다와 외부 세계를 잇는 최초의 연결점이었습니다. 로마 다리 위로 물자와 사람들이 오갔죠. 그리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다리는 뿌엔테 비에오, 오래된 다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누에보 다리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곳으로 왕래를 했습니다. 오래된 다리라는 그 이름처럼 비에오 다리 위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흐를 것 같습니다. 로마 다리에서 시작해 비에오 다리를 거쳐 누에보 다리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역사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론다의 시간을 느끼며 누에보 다리로 향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누에보 다리가 제 눈앞에 있는데,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 이 론다의 누에보 다리입니다. 누에보 다리는 죽음의 다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리 중앙의 공간은 스페인 내전 당시 감옥과 고문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다리를 건설하는 동안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알기 때문일까요? 협곡과 다리가 만드는 어두운 그늘에 더 시선이 머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던 곳이 이 무어왕의 집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어왕들, 과거에 이슬람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도 지하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어왕의 집은 실제로 무어왕이 거주했던 곳은 아닙니다. 전략적 방어기지였습니다. 14세기 론다를 지배하던 무어인들이 여기에 수로를 만들었는데요.
그 후 이 유적이 세워질 때 무어 시대의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에 무어왕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 절벽 위에 이런 집이 있는 게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무어인들의 비밀을 찾아 협곡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가파른 계단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안내하듯 합니다. 이거 엄청 깊네요. 네. 정말 생각보다 깊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계단으로 물을 쥐고 날랐을 사람들의 고충은 어땠을까요? 협곡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계단이 총 365개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긴 것 같습니다. 바깥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눈앞에 펼쳐지는 맑은 물을 보니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네요. 되게 깨끗한 물이 협곡 아래 쭉 고여 있습니다. 여기를 물광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강물은 가뭄이 들거나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성안에 공급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던 노예들에게는 절망의 풍경이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수많은 노예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물을 길러서 론다 마을까지 갖고 올라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수면 위로 비치는 론다의 절벽. 시간도 여기에 잠시 머뭅니다. It's quite amazing, both from the nature side and also from a historical side. It's very, very interesting. 물이 지켜준 론다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절벽 너머로 펼쳐지는 그림처럼 하얀 도시. 론다는 스페인의 상징 투우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투우의 영향으로 생긴 문화도 있죠. 론다에 서서히 석양이 물듭니다. Stamattina mi sono alzat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Stamattina 안달루시아의 낭만이 거리를 채우는 밤. ed ho trovato 하지만 제게는 미식의 시간입니다. oh partigiano. 론다의 별미 속꼬리찜을 찾아왔습니다. Sí, el rabo de toro de Ronda es plato especialidad de la casa, de aquí de Ronda. El rabo de toro es la cola del toro. Sí. Entonces, claro, es un plato muy típico. Al principio, hace muchos años, no lo pedían los extranjeros, pero cuando se van probando, lo van pidiendo, vamos. Va. Porque por su sabor exquisito. Sí. Ahora puede pedir. Sí, pasad si queréis. 론다의 레스토랑들은 투어를 테마로 한 곳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기분 좋은 날엔 특별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을 봤을 때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죠. 올레이! 여기에서는 모두 속꼬리찜을 먹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죠. Hi, hello. How's it? Lao de toro aquí, here. How's it? It's very nice. Very tender, very tasty. We don't eat it like this. We only make soup from it. What? We make soup. soup. Bouillon. soup. Yeah. Yeah. But not like this. Which one is better? This one is very good. Okay, thank you. Enjoy. 속꼬리찜은 투우의 영향으로 생긴 론다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입니다. 야들야들 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 이상 끓여서 부드럽습니다. 그 냄새는 딱 그 갈비찜. 생일 때 먹는 그 갈비찜 같은 냄새거든요.
딱 이거는 사실은 딱 드시면 한 입 드시면 흰밥이 생각나는 그런 맛이거든요. 한국에서 먹는 스타일로 이렇게 먹으니까 또 다른 별미 맛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론다에서는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누에보 다리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구경 호텔 파라도르가 있기 때문이죠. 파라도르가 있다는 것은 야경이 아름답다는 증거. 론다의 파라도르는 스페인에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스페인의 이 구경 호텔 파라도르는 좋은 뷰를 항상 갖고 있는데 특히나 이 론다의 파라도르에서는 방금 보았던 그 다리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희 론다에서 거주했던 유명한 소설가죠.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론다는 신혼여행이나 여자친구가 꼭 와야 된다. 헤밍웨이가 론다를 사랑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숙소라면 신혼여행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오랜 역사와 문화가 스며든 론다는 하룻밤 머무는 여행자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론다의 밤을 뒤로하고 안달루시아의 또 다른 유산을 만나러 하부고를 거쳐 세테닐까지 갑니다. 안달루시아의 작은 마을, 길 옆으로 참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무색할 만큼 안달루시아의 풍경은 푸릅니다. 대해사라고 불리는 이 목초지는 스페인의 이베리코 하몽을 탄생시키는 비밀 공간입니다. Hola, buenos días, encantado. 흑돼지들은 정통 이베리코 하몽의 주인공입니다. Es correcto que ese es ibérico 100%, ¿sí? El ibérico 100%, correcto. Madre ibérica, padre ibérico. Ajá, El 100%. 50 pues sería ya entra otra variedad, como el turón, por ejemplo. ¿Y cuántos años tienen ellos ahora? 2 años. 2 años. 아, 안달루시아의 겨울은 돼지들이 도토리 먹고 살찌는 계절입니다. 10월부터 2월까지를 몬타네라라고 하는데요. 돼지들이 넓은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도토리와 풀을 먹고 살을 찌우는 기간입니다. 사실 이 돼지들은 며칠 후면 도축될 서글픈 운명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셈이죠. Vas llamando y ellos vienen detrás tuyo. ¿Puede hacer otra vez? ¿Sí? 농장 주인과 돼지들만 통하는 암호인 것 같죠? ¿Qué es ese sonido? Es la forma de llamar al cerdo, o sea, con ese sonido él acude. Acostumbra al ruido ese y ellos... Si yo hago también, ellos me siguen. No. Y no. Depende, tiene que acostumbrarse a tu voz, Ah, más ¿sí? o menos. ¿Y Hombre, cómo- algo, si lo llama algo, acude. ¿Cómo lo hacen?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네요. 제가 하니까 도망가네요. 이곳에서 돼지들은 인간에게서 먹이를 얻고 결국 인간을 위해 희생됩니다. 이 관계는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왔죠. ¿Y qué tal su vida? Mi Como... vida, a mí me gusta, yo estoy muy contento, o sea que no es la mejor del mundo, pero pienso que para mí es la más apropiada. Entonces, yo creo que es mejor que mundo porque usted si quiere tomar jamón puede consumir jamón. Yo jamón en mi casa a todas horas. No hay problema. No hay problema. Nosotros todos los años matamos para casa 4 o 5 cerdos solo para eso.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길러지는 가혹한 운명이지만
도축되기 전까지는 먹이와 물을 찾아 움직이고 햇빛과 자연을 누립니다. 이 지역에서는 돼지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양에 대해 엄격한 동물복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Cada cerdo necesita una hectárea y media, que sería un campo de fútbol y medio por cada cerdo. Y aproximadamente serían entre 90 y 100 encinas por cada cerdo. Un promedio de 60 encinas por hectárea, aproximadamente. Hay zonas que tienen más y otras que tienen menos. Hay que tener entonces primero para el cerdo hay que tener campo grande. Vale, claro. Si no, habría muchos cerdos dentro. Claro. 단순한 사육이 아닌 자연과의 공존이자 돼지를 존중하는 안달루시아 지방 고유의 방식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과 돼지의 이 특별한 관계에서 안달루시아의 지혜를 엿봅니다. 목초지의 끝자락에 위치한 마을. 1,500명의 주민들이 전통적인 농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4대째 이어지고 있는 하몽 공장을 찾았습니다. Hola, buenos días. Soy Juan y nombre español Tiago. Soy Enrique Castaño. 하몽을 숙성시키는 공장에 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앞다리, 여기 아저씨가 들고 있는 게 이제 뒷다리입니다. 그래서 앞다리를 빨랫다라고 하고요. 이 뒷다리를 하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것 중 하나가 이 모든 다리를 하몽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앞다리와 뒷다리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 훨씬 비싼 것은 하몽이 훨씬 비쌉니다. Sí, es verdad que en la Navidad se regalan ambos jamones. También se regalan. Todas las épocas del año se regalan jamones, de denominación de origen protegida jamón. 숙성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몽의 특유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Bueno, Tiago, ahora vamos a entrar aquí un salón natural de jamones con denominación de origen protegida Jabugo, son del año 2022 y bueno, aquí están haciendo su fase de curación. Estos jamones están aptos ya perfectamente para el consumo. 하몽은 2년에서 최고 4년까지 숙성시킵니다. 이 기간 동안 겉면에 곰팡이가 피는데요. 바로 하몽이 제대로 숙성됐다는 인증. 놀랍게도 하몽의 풍미를 더 높여준다고 하네요. Es que a veces la mayoría piensa que está podrido, pero puede explicar cómo es blanco. Claro, el blanco esto es un moho natural, esto es un filtro que hace que luego el jamón tenga un buque especial. Además, esta parte del jamón tampoco se come, está la corteza, esto habría que perfilarlo. Pero esto es síntoma de que la curación va perfecta y esto le viene al jamón estupendamente para tener un aroma diferente. 이것이 바로 흉내낼 수 없는 원조 하몽. 일반 하몽과 구별되도록 특별히 시리얼 번호를 부여해서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Esta es la parte exterior del jamón, esta es la grasa, esta grasa es lo que hace que el jamón no se seque y que el proceso vaya más lento. Esta misma grasa es, con la evolución del tiempo, es la que le va dando un sabor especial. En la época del verano, al tener unas curaciones naturales, entonces la grasa corre por toda la pieza y el suelo se llena absolutamente de grasa. 보시면 바셀린이 필요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하몽의 깊은 맛의 비밀이. 지금 겨울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기름 적지만 여름에 오면 수많은 기름들이 쫙 빠지면서 이 특별한 하몽의 향을 만들고 하몽을 보호하고 하몽을 숙성시키는 그런 기름입니다. 하몽을 보고 있으니 하몽 냄새에 취하는 기분입니다. 하몽 구경은 이쯤에서 충분하죠. 이제 맛을 볼 차례입니다. 하몽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 하부고 마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아담한 마을이 하몽 하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거리에서 하몽 판매점과 레스토랑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 숙성시킨 하몽을 한번 맛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이 추천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니 이른 오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몽의 와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의 하몽이 제대로 숙성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조각하듯 하몽을 섬세하게 다룹니다. Este buen jamón, este buen producto para poderlo degustar se corta. Estamos cortando un producto, este jamón ibérico puro 100% de bellota, en lonchas finas translúcidas. Lo hace jugoso. Lo ponemos en el platito. Las lonchas finitas, pequeñitas, ¿ves? Para que después una vez en boca lo llevemos al paladar para que lo podamos degustar igual que un buen bombón, igual que un buen chocolate. 하몽 장인이 한 조각씩 정성스럽게 배열하는 과정도 예술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기술이 있어야지 자를 수 있고 얇게 썰어야지 더 이제 잘 자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에는 하몽을 자르는 햄 커터라는 직업도 있는데요. 정교한 기술은 기본, 예술적인 감각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향이 너무 좋고요. 바로 이제 입에 넣어보겠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진지한가요? 입안 가득 퍼지는 하몽의 깊은 맛에 집중하는 중이랍니다. 사 4년의 인구의 시간이죠. 2년 돼지가 자라나는 경우까지 하면 한 6년 정도 인구의 시간이 입에서 촥 녹아내린 느낌이에요. 살을 녹습니다. Este jamón se sirve así, porque es, al ser ibérico puro de bellota 100%, el ácido oleico se queda impregnado en un plato de porcelana, cosa que hace que el jamón nunca se pueda caer. Eso es bellota, ¿verdad? Es como, eso es bellota. ¿Sí? Esos son puntos de tirosina. Puntos de tiro. De tirosina, esos puntos cristalinos de sal. Eso quiere decir que la curación ha sido lenta, ha sido artesanal. Siempre ha transcurrido la laboriosidad del artesanal. Eso quiere decir que ha llevado su curación pausada, lenta. 바로 이 하얀 점이 티로신입니다. 단백질이 오랜 시간 분해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잘 숙성된 하몽일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하얀 점은 진짜 하몽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일단 스페인의 3대 미식이 있습니다. 하몽, 그리고 치즈, 와인. 그래서 뭐 치즈는 라만차, 와인은 리오아, 그리고 하몽은 하부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있는 곳은 하부고, 하몽의 본고장입니다. 하몽은 손으로 한 조각씩 집어서 먹어야 제맛이죠. 스페인에 정착한 지 어느덧 10년. 저도 하몽 좀 즐길 줄 압니다. 와인과 먹으면 최고죠. 하몽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부고의 주민들은 모두 하몽의 총무대사를 자처합니다. 이렇게 손등에 얹어 녹여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체온의 불포화 지방이 녹아 기름기가 돌면서 하몽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몽 홍보대사가 귀뜸해 주셨습니다. 하몽의 맛만큼 표정도 예술이네요. Para buscar más temperatura, para potenciar la temperatura cuando el jamón está un poco frío. En verano, por ejemplo, no hace falta porque ya tenemos una temperatura ambiente adecuada. Pero en invierno, que hace más frío, buscamos la potenciación del producto al disolverse la grasa. 저도 직접 해봅니다. 의식을 치르듯 진지해지더군요. 작은 디테일이 맛의 차이를 만들죠. 아까 향을 맡았을 때 그 침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향 자체가 이제 이미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날 맛본 하몽은 겨울이 되면 다시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하몽의 여운을 느끼며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안달루시아는 매 순간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고즈넉한 시골 풍경이 어느새 언덕 위의 하얀 마을들로 바뀝니다. 안달루시아 중심부에 자리한 세테닐. 멀리서 보면 하얀 집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거대한 바위 아래 자리한 집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을 전체가 바위와 절벽을 따라 형성돼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보입니다. 이 독특한 풍경 덕분에 동굴 마을이라는 별명도 붙었죠. 남부에 또 다른 아주 멋진 마을이죠. 이 세텐이라는 마을에 왔고 동굴 아래 집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또 마을입니다. 강이 깎아 만든 협곡 지형을 따라 거대한 바위 아래 형성된 거리. 그 거리의 이름은 태양의 동굴 거리와 그림자의 동굴 거리입니다. 태양의 동굴 거리는 이름처럼 낮 동안 햇빛을 가득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햇살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죠. ¿Podéis hablar algo de Setenia? ¿De qué tal? Sevilla. Venimos de visita también. Vale, vale. ¿Y qué te parece? ¿Puede hablar algo? Muy bonito. Vale, bueno. Setenia es muy bonito. Un poco más. Andalucía entera. Venirse. Pero se está muy bien, la comida es súper, súper y viva Andalucía. Lo que te puedo decir. 과거에 선사시대 때부터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유지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제는 요 태양의 거리에 지나가서 까에델라 솜브라 이제 그림자 거리 쪽으로 한번 다리를 건너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테닐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갑니다. 평행하게 나란히 이어지는 두 거리. 마치 자연이 일부러 설계한 것 같지 않나요? 그림자의 동굴 거리는 이름 그대로 햇빛이 스며들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의 거리에서 까에델라 솜브라 이제 그림자 거리 넘어왔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 거대한 돌들이 그림자를 항상 조성해서 여기는 항상 어둡다고 합니다. 머리 위에 거대한 암석들이 낮에도 어둑한 그림자를 만듭니다. 거대한 바위 절벽이 만들어낸 독특한 풍경. 세테닐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자연이 만든 암석 아래에 털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바위는 그대로 천장과 지붕이 되고 벽면도 암석 구조에 맞춰 지어졌습니다. 저희 동굴 아래에 이제 수많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남부 지역, 뭐 세테니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또 돼지 요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세테닐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메뉴가 있다는데요. 여기도 식당도 동굴 아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동굴 레스토랑에서는 아무 자리에나 앉으면 안 됩니다. 동굴 천장 구조가 잘 보이는 자리가 명당입니다. 동굴 벽을 장식하고 있는 오래전 흑백 사진들이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Entonces, lagarto y una cerveza. Cuando el lagarto te traigo la. Sí, todo junto. 제가 오늘 주문한 메뉴는 이베리아 도마뱀입니다. Gracias. 길쭉한 모양이 도마뱀 같지 않나요? 태양의 동굴거리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는 메뉴라고 하네요. 이 라가르토트 자체가 스페인어로 도마뱀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크 생긴 거 보면 마치 도마뱀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제 갈매기살? 요거를 통째로 구운 요리입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도마뱀이라는 이름은 고기의 부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도마뱀의 모양을 떠올리게도 하네요. 도마뱀이라는 이름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가 먹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이베리코 도마뱀은 육즙이 풍부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 방식으로 요리하기 때문이죠. 동굴 아래에서 먹으니 그 맛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안달루시아의 맛과 풍경이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태양과 그림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절벽 위의 어둠이 마을을 감쌉니다. 되게 조용한 이 세테닌의 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이 돌이 주는 또 아주 기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행자들로 붐비던 거리는 조명과 그림자뿐입니다. 세테닐은 비로소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세테닐에 동굴 숙소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예약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벽에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 돌을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안방을 마련해놨습니다. 뭐지 어떻게 잘 수 있게 마련해주셨고, 볼까요? 제 키가 커서 그런지 머리가 이렇게 닿습니다. 따뜻한 열기 속에서 금방 잠들 것 같았는데 낯선 풍경 탓에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면 거리는 다시 여행자들로 붐비겠지요. 지금은 그저 고요한 밤이 흐를 뿐입니다. 세테닐을 떠나 안달루시아의 또 다른 풍경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인간이 개척하고 발견하며 남긴 자취를 만납니다. 안달루시아의 웅장한 산맥과 협곡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불렸던 왕의 오솔길입니다. 저희 말라가에 위치한 또 까미니토 델 레이, 왕의 오솔길이라 불리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입구 쪽까지 이동하려면 한 또 1.5km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데 벌써부터 심상치 않아요. 동굴은 과거 노동자들이 개척했던 길입니다. 밖으로 빠져나오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엄청난 풍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인부들이 길이 필요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하이킹 포인트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 이곳 왕의 오솔길입니다. 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의 작업장이었던 이곳은 이제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인데 사람이 되게 많고, 여긴 티켓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좀 일찍 예매를 해서 오늘 아침 시간대 멋진 이 왕의 오솔길을 걸어보러 왔습니다. 안전모까지 써야 한다니 벌써 긴장됩니다. 1921년 완공된 엘체르카 수력발전소. 1901년에 착공해 무려 20년 동안 지어진 대공사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이동할 길조차 직접 개척해야 했습니다.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구름과 약간 안개가 착 걸려서 너무 멋진 풍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좁은 협곡이 펼쳐집니다. 곧 아찔한 절벽길이 시작됩니다. 양쪽으로 솟아오른 협곡이 위압적이지만 그 장엄한 풍경이 긴장 속에서도 작은 위안을 줍니다. 바닥을 봤거든요. 네, 바로 절벽을 지금 우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길 아래로
100여 년 전 건설된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부서진 채로 흔적만 남았네요. 지금 손에 식은땀이 난 게 과거에 다녔던 다리가 여기 지금 유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난간 하나 없습니다. 난간 하나 없고 아래쪽은 깊은 계곡입니다. 여기를 드나들었던 거죠. 대단합니다. 너무 위험해 한때 폐쇄됐던 왕의 오솔길. 재정비를 거쳐 2015년 다시 열렸습니다.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아슬아슬한 길. 그 길이가 무려 7.7km에 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비교적 완만한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아찔하고 좁은 길로 접어듭니다. 두 길을 작은 다리 하나가 연결합니다. 다시 이제 절벽길로 들어왔는데 바람이 이제 좀 강하게 불어가지고 아까보다 조금 더 아슬아슬한 스릴 있는 느낌입니다. 제 밑으로는 거의 한 80m, 90m 아래 낭떠러지입니다. 거대한 절벽을 가로지르는 옛 길이 마치 하나의 선처럼 이어집니다. 네, 진짜 아찔하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지금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데 과거의 길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연결된 곳이 과거의 길인데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제 끊긴 길도 보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스릴을 즐기러 해서 왔다가 목숨 잃은 사람도 있대요. 무모한 도전에 목숨을 잃은 이들이 알려진 것만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손에 식은땀이 나고 있는데 과거 인부들은 어떻게 여기를 올라와서 어떻게 했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길을 매일같이 오갔던 노동자들. 이 길에서 제가 느낀 두려움은 그들에겐 일상이었겠죠. 이 협곡은 그들이 만난 최대의 난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험한 협곡을 건너기 위해 자연이 만든 가장 좁은 틈을 찾아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Hola, buen días. 네, 지금 밑으로 다리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불어요 갑자기. 엄청난 절경과 함께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찔합니다. 와, 여기 줄이 없었으면 과거에 어떻게 건넜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 놓인 이 작은 다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도전 정신이 만나는 순간을 목격합니다. 왕의 오솔길의 감동을 뒤로하고 지중해의 보석 네르하로 향합니다. 하얀 건물과 돌길, 네르하의 아침 햇살은 묘한 색감을 만듭니다. 너무너무 예쁜 이 안달루시아 지방의 네르하라는 도시죠. 하얀 집들을 쭉 가득 차 있고 이 네르하에서 꼭 보고 가야 될 유럽의 발콘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르하에서는 태양이 길의 안내자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유럽의 발콘이라 불리우는 네르하에서 가장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뒤쪽에 이 지중해 때문에 마음이 또 뻥 뚫립니다. 또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알폰소 12세가 지진 때문에 시차를 놨는데 이곳을 보면서 바로 여기가 유럽의 발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유럽의 발코니로 불리우면서 현재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또 사진을 찍으러 그리고 힐링을 하러 이 네르하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이 끝나는 곳에서 지중해를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지중해를 향해 솟은 절벽, 그 위에 자리 잡은 하얀 마을이 만드는 풍경의 파노라마. 해적을 막기 위해 세운 요새는 이제 전망대로 변했습니다. 바람과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이곳에서 기타 소리가 리듬을 더합니다. 여기 또 오늘 살짝 아침에 비가 왔는데 이 구름 때문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 내리 아래 비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지중해의 바람이 오늘은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을 따라 네르하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이 작은 도시를 세상에 알린 것은 바로 네르하의 동굴이었습니다. 저 풍경 속에 동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동굴은 여기 근처의 마을에 살던 5명의 소년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접했던 그 입구가 여기 지금도 딱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절대 내려갈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호기심 많은 소년들이 박쥐를 쫓아 들어갔던 동굴의 입구. 작고 어두운 입구가 다른 차원으로 가는 마법 통로처럼 느껴집니다. 요 5명이 처음으로 이 네르하 동굴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10대였던 5소년은 순식간에 스타가 됐는데요. 동굴을 공부하고 가이드까지 하면서 평생 동굴의 애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계단의 끝에서 펼쳐질 거대한 세계가 상상되시나요? 시간의 틈새로 탐험을 시작한 기분입니다. 정말 마법 같은 동굴입니다. 이런 거대한 동굴이 숨겨져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와. 500만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웅장한 지하 세계는 5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폭포의 공간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동굴이라 울림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울림 안에서 또 매년 7월에 달 여기서 음악회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름, 시원한 동굴에서 콘서트가 열리는 풍경을 그려봅니다. 길게 늘어진 종유석과 바닥의 석순들이 마치 자연이 만든 거대한 악기처럼 소리를 연주하는 상상에 황홀해집니다. Impresionante y lo que te hace sentir es lo pequeño como ser humano en esta inmensidad del mundo, o sea que somos una pequeñiza, minúscula en esta inmensidad increíble. Lo maravilloso y lo importante de cuidar a esto para dejarlo eternamente, la verdad que es agradecer a la vida. 대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조명에 비치는 종유석과 석순들이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울 쯤에 거대한 지하의 성전이 펼쳐집니다. 대격변의 전당이죠. 그래서 이곳이 이 네르하 동굴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이런 종유석 때문에 이 공간의 별명을 대격변의 공간이라고 붙였습니다. 또 뒤쪽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종유석 기둥이 서 있고요.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 32m, 지름 13m에 달하는 거대한 기둥. 고딕 성당을 연상하는 분위기에서 천연 대성당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니까 더 압도적입니다. 가우디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생각나는 건 저뿐일까요? 성당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페인 남쪽 안달루시아에서 지구의 연대계를 만났습니다. 그 장대한 서사의 주인공은 자연과 인간, 우리 모두입니다.
앞쪽에 아주 멋진 백두대간 같은 산맥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여기 아무도 없는 눈 덮인 피레네 산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